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강 경기 침체로 포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0년간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기업을 불러 모으는 데 성공한 미국의 한 도시가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 결실을 거둘 수 있었는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5년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억된 도시. 포항과 인구가 비슷한 미국의 교통오지 오클라호마 시티입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던 이 도시에 최근 보잉과 제너럴 일렉트릭, 델 등 미국 최고의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General Electric is building its global oil and gas research facility here. Boeing is moving 900 more jobs after they moved. 도시의 성공에는 1993년부터 시작한 도시 환경 개선 프로젝트 맵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살기 좋은 도시 환경부터 먼저 조성해야 기업이 온다고 판단하고 20여 년 동안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공공시설과 교육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Our tax revenues were going the wrong direction. Our city was dying. The attitude of our people was negative. Today they're very proud to say I live in Oklahoma City.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은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시민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세금을 1% 더 내는 방식으로 마련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시장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맵스 프로젝트는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꾸준하게 진행돼 지금의 도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In some American cities, whenever you change the mayor, you change the philosophy, you change the management structure of city government, and in effect, you start over. What you've seen in Oklahoma City is kind of a continuum of the process. And so we've had 3 successive mayors who have had similar policies or similar beliefs and have really handed off this theory from one to the other. 젊은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기업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리더의 판단. 그리고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시민들의 감동 스토리가 오늘 밤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진에서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송이축제와 온천축제가 동시에 마련됩니다. 제13회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는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참여 행사와 송이 채취, 송이 요리 먹거리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엑스포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또 송이를 30에서 50% 싸게 살 수 있는 깜짝 경매 행사도 마련됩니다. 송이축제 기간 동안 북면 덕구온천과 온정면 백암온천 일대에서는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가 열려 숙박업소 할인 등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할인이 주어집니다. 경북 지역 전 월세 전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8월 주택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경북은 1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올 초부터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전월세 전환율은 7.9%로 2013년 초 10%를 기록한 뒤에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포항 향토청년회는 오늘 문예회관에서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식과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념식에서 포항시는 모범 노인과 노인 복지에 공이 큰 16명을 표창하고 올해 100살인 장수 할머니와 최고령 일자리 참여자인 92살의 할아버지 등 5명의 발을 씻겨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행사장에는 또 15개 부스가 설치돼 노인들이 일자리를 체험하고 치매와 혈당 등을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노인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이 많은 경북도 내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47만 4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6%를 차지해 전국의 노인 비율 13%를 크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해가 갈수록 늘어나 경북의 경우 지난 2000년 11.6%에서 2005년 14.4%, 그리고 2010년 15.6%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 노인 관련 예산은 8,200여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의 11%를 차지했으나
일자리와 의료 지원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은 독도의 달인데요. 이 울릉도가 고향인 한 미술가가 독도를 주제로 재미있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강지혜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독도의 형제섬 동도와 서도가 두 마리의 물고기처럼 사이가 좋습니다. 고기잡이 아버지의 배로 처음 갔던 독도는 작가에게 아련한 은빛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장수를 의미하는 거북이는 영원한 독도 수호의지를 담았고, 일본의 마구잡이 포획으로 사라진 독도 강치는 춤을 추며 되살아옵니다. 제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를 다니면서 보았던 그 은빛 바다의 색상, 은빛의 이런 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게 제 작업의 컨셉이에요.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동양화와 조각, 설치의 영역을 넘나들며 독도를 표현합니다.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밝은 빛의 알루미늄의 변신이 놀라운데요. 중앙아트홀에 이어 포항시청에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오는 16일부터는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포항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행성이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고, 2015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 경주작가 릴레이 김정란전이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갤러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강지혜입니다.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이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본사와 지역사 간의 광고 수익 배분 불균형 문제와 지역 인사가 배제된 방문진에 편향된 인사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MBC 본사와 지역사 간의 광고 수익 배분 불균형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CM 순서 지정료와 간접 광고 또한 배분 대상이지만 2010년 이후 본사가 지역사에 간접 광고 수익을 배분한 적이 없고, 그나마 배분되고 있는 광고 수익도 사전에 합의된 배분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 약속만 지켜져도 지역 MBC 경영 상황은 크게 호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사는 자체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PPL을 수주할 기회가 많습니까? 근데 지역 MBC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지적에 인용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에 지역 인사가 포함되지 않아 지역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또 지금 지역하고 본사하고의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고려할 만한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선임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밖에 지역방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현안은 고영주 이사장의 과거 발언과 자질 논쟁에 밀려 다뤄지지 않아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가 경북 220여 지구대와 파출소 가운데 1인당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9명의 경찰관이 근무하는 포항 죽도파출소는 경찰관 1명당 175건의 출동 건수를 기록해 경북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포항 남부경찰서 오천지구대가 5위를 차지하는 등 경북 상위 10위권 안에 포항에서만 4개 지구대와 파출소가 포함됐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대입 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의 절대평가 9등급제 도입에 대해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전교조는 논평 자료를 통해 영어 수능 9등급안은 지나치게 등급을 세분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등급을 나누더라도 5등급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능 절대평가 등급제를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야 다른 교과목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는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주말 동안 맑고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계속해서 쌀쌀하겠고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복동의 한적은 맑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였습니다. 가을이 더욱 깊어가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주말도 선선하고 화창한 가을 날씨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은 가운데 구름이 조금만 지나겠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도 불어오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24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아침 공기가 더욱 쌀쌀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9도에서 12도로 낮겠는데요. 낮에는 23도까지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동해상의 파도는 아직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은 최대 4m로 높게 일겠고요. 일요일에도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복동의 한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5도로 쌀쌀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6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고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8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는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선선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 김재남 의원은 원전 주변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민간 환경 감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전 주변 지역이 아니라도 연구 교육용 원자로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등이 있는 지역이라면 환경과 주민 안전을 위해 감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원전 이외의 원자력 이용 시설에 대한 민간 감시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가의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025년까지 수출 유망 강소기업을 100개사까지 육성하는 물기업 해외 수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수출 역량을 갖춘 도내 강소기업, 글로벌 수출형 물기업으로 육성되도록 전문 컨설팅 기관과 연계해 해외 사업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설명회와 바이어 상담을 실시하고 국제 물산업 전시회 참여, 수출 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 해외 시장 조사 등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운데 휘발유 가격은 하락한 반면 경유는 상승했습니다. 수협에 따르면 이번 달 어업용 면세 휘발유 가격은 200리터 한 드럼에 10만 8,710원으로 지난달보다 6,200원 떨어졌고 경유는 9만 6,750원으로 전월 대비 1,020원 올랐습니다. 수협은 국제 유가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어업용 면세유도 저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며 당분간 지금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차량 354대에 10억여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습니다. 포항시는 체납자의 주소와 실제 보험 가입자 등을 조사한 뒤 주로 새벽이나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봉인해 효과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시의 8월 말 현재 총 체납액 587억 원 가운데 차량에 관련된 체납액은 322억 원인데 자동차세, 책임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 검사 지연 과태료 등입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영덕군은 오늘 12일부터 산물별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수매할 예정입니다. 201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8만 5천 포대, 3,400톤으로 작년보다 10% 감소했고 건조변은 읍면별 농협 창고를 통해 4만 8천 포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울진군도 노동력 절감을 위해 산물벼 건조비의 70%를 지원하는 등 공공비축미 16만 가마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김학준 전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한동대학교 석좌 교수로 부임합니다. 한동대는 김학준 전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을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학 전공 석좌 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석좌 교수는 12대 국회의원과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 카이스트 석좌 교수, 단국대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앞으로 비만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선호식품 포장지에 고열량, 저영양 표시가 의무화되고 광고에도 경고 문구가 들어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18년부터 탄산음료나 사탕류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부터는 학교 안에 커피 자판기 설치가 금지되고 키즈 카페에서 파는 식품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